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코르크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이번 라우드 소싱에서 운영하는 클래스에서 로고 디자인 수익화 입문 클래스를 맡게 된 코르크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저희가 6월 달을 시작으로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일기도 되게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은데 굉장히 되게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제 강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얻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 간단하게 저를 소개를 조금 해드리자면요. 저는 라우드 소싱에서 전체 기간에서 탑백에서 1위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3년, 아이고, 죄송합니다. 2023년에는요, 라우드 어워드에서 올해의 디자이너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고 디자이너 단독으로요, 누적 매출이 거의 2억 8,700만 원이고요. 지금은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을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대부분 비전공자이신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직종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클래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전공자이신 분들이 로고 디자인을 통해서 수익화를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이랑 마찬가지로요, 비전공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마찬가지로 비전공자고요. 저는 20대 중반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디자인 업계랑은 전혀 다른 일반적인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는요, 원래는 실용음악 작곡가를 전공을 했고요.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지도 않았고요. 예술 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서비스직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통 화장품을 팔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제 4년이라는 시간 만에 3억 가까운 매출을 내는 로고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공자로 시작했을 때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은 되게 많은 고충이랑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한 것도 많은데, 제 주변에는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물어볼 것도 없고, 내 궁금증을 해소시킬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그게 극대화가 되면서 지금 저의 이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클래스를 운영하게 될 거라고는 제가 비전공자 초반 시절에는 꿈도 못 꾸던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를 계속 단련을 시키고 열심히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저에게 좀 빛을 발하는 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들이 비전공자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충이 뭔지를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뭔지, 가장 뭘 어려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 강의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 그리고 되게 이런 것들을 되게 크게 해소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로고 디자인을 통해서 수익화가 이끌어낼 때, 떤 식으로 로고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법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로고 디자이너로서 실무로 나갔을 때, A to Z,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은 클라이언트와 소통을 어떤 식으로 하고,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그거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기획을 해서 그거 키워드로 도출을 해서 어떻게 로고 디자인에서 형태화로 이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제안서를 보낼 때는 어떤 폼으로 구성을 해서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작업이 끝이 나면은 마지막에 이제 원본 파일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때 떤 식으로 원본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소통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없는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수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수정 과정을 만들어 가야지 좀 번거로운 과정을 단축시키고 좀 수월하게 수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로고 디자이너로서의 프로세스를 전부 다루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제 강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첫 번째 타이틀을요, 못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로고 디자이너가 되려면 뭐부터 배워야 하죠? 보통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또 부가적으로 포토샵을 통해서 목업이나 뭐 이런 부가적인 합성이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일단은 모두들 다 툴을 먼저 배울 거예요. 근데 보통 디자인 학원을 가면요. 보통 대부분 뭔가 예시 작품을 내놓고 똑같이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요. 똑같이 만드는 연습을 하면서 툴을 전반적으로 훑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학원의 커리큘럼이 약간 초보자들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디자인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라우드를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회사를 다녔어요. 몇 개월 정도 회사를 다녔는데 저도 나름 이제 일러스트도 되게 잘 다루고 포토샵도 되게 잘 다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실무로 나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제가 배운 거는 그냥 일러스트 다루고 그냥 뭐 툴 좀 다루고 이런 게 다였거든요. 근데 막상 실무로 나가니까 진짜 백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학원 같은 경우는요, 뭐 유튜브에서도 요즘에 일러스트를 배울 수가 있죠. 학원 같은 경우는 툴을 알려주고 이거를 어떨 때 어떻게 응용을 하고 어떨 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초보자들 학생들이 스스로 그거를 캐치를 하고 파고들어서 공부를 해서 습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선생님들이 이렇게 옆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가 크게 성장하려면 내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초보자들은 말 그대로 초보자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걸 알려준다고 해서 그걸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무로 바로 로고 디자이너로서 실무로 나갔을 때 바로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이제 실무 위주로 집중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실 로고 디자인을 할 때 툴을 다루는 거야. 툴을 다루는 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툴을 잘 다루면요. 빨리 만들 수 있어요. 빨리 만들 수 있고 또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하면은 툴 하나만으로 내 디자인의 퀄리티, 완성도를 한층 더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크게 막 중요하게는 생각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요 로고 디자인에 쓰이는 툴을 알아두면 좋은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 유튜브나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배우는 툴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로고 디자이너로서 수익화가, 마이크를 조금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화가 이끌어나는 데 있어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툴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실무를 위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두 번째 타이틀은 제가 로고 디자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있어요라고 적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일 처음에 프리랜서의 시작을 라우드 소싱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라우드 소싱에서 시작을 했고, 요즘에는 뭐 크몽도 있고, 뭐 숨고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라우드 소싱에서 시작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뭐 점심시간, 뭐 아니면 회사 마치고 약속이 없을 때, 뭐 짬을 내서 한 번씩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막 200개 되고, 300개 되고, 400개 되고, 이래도 막상 되는 거는 막 두 개밖에 없어요. 막 한 개 되고 막 두 개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뭔가, 근데 그때는 뭔가 그거에 대한 뭐 좀 위기는 못 느꼈어요. 왜냐면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계속 참여를 하고 참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우승한 작품들에는 공통점이 보인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뭔가,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대부분 우승한 작품들에는 이런 식으로 만든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공통점들이 있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아카이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아카이빙 해뒀던 제가 얻어냈던 그런 인사이트들을 직접 제 실무에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수익이 제 회사의 월급의 두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점점 이제 늘어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퇴사를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로고 디자인이 그냥 무작정 이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방법이 있어요. 로고 디자인은 우리가 기획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효과적인 로고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약 기획을 통해서 키워드를 도출을 했더라면은 이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시각화를 하는지, 형태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제가 익히게 되면서 수익이 점점 점점 안정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일기 때도 제가 계속 매번 강조를 드렸던 게, 제가 말씀드린 기법을 계속 적용을 해서 응용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수익이 안정화가 되고 나서는 이 기법들을 계속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 수익 같은 경우는 이 기법을 알기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고 디자인을 그냥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로고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식, 약간 대입하는 공식? 그런 것처럼 내가 만들어낸 키워드를 조금 형태적으로, 조금 효과적으로 담아내서 조금 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들을 형태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같이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수익 공개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한 달 최대 수익은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가량 되고, 더 많을 때는 막 1,200만 원, 요렇게도 됐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근데 평균적으로 한 600만 원, 700만 원 요렇게 수익이 나고 있고, 보통 수익은요, 콘테스트로 나는 것도 있지만, 뭐, 마켓을 통해서 나는 것도 있고요. 지금은 라우드 소싱에 마켓이라는 그 서비스가 생겼죠. 생긴 지가 조금 됐는데, 그 마켓의 서비스가 상당히 유입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마켓의 수익도 있고, 그리고 콘테스트를 통한 수익도 있고, 그리고 마켓이나 콘테스트가 아니라 그 라우드 소싱 자체에서 프로필을 타고 들어가면은 1대1 의뢰하기가 있어요. 그 1대1 의뢰하기를 통해서도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최대 수익은 한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로고 디자인으로 라우드 소싱에서 활동을 시작할 때 초반에는요.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벌 때도 있고 뭐 30만 원 벌 때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200만 원 벌 때도 있고 막 들쑥날쑥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정적이에요. 회사를 다니면은 한 달에 월급이 뭐 200만 원 딱 정해져 있으면은 딱딱딱딱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평균적인 방금 말씀드린 그 수익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그 수익을 평균적으로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라우드 소싱에서 초반에 활동할 때는요, 초반에는 한 콘테스트에 참여자가 한 20명? 한 23명? 25명? 뭐 30명? 많아도 30명? 그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보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으면 60명까지도 가요. 저가형 콘테스트, 일반형 콘테스트도 한 60명까지도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참여자는 늘었는데 수익은 계속 평균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거는요. 제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기법들이나 노하우나 방법들이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익화가 조금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실무에서 제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노하우나 팁들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벨롭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까지 제 강의에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은요, 결국에는 내가 이 노하우나 기법, 방법들을 알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알기 전에는 굉장히 수익이 들쑥날쑥했다면, 알고 나서는요, 뭔가 되게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 배워가는 거는요,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 그대로 배워요. 실무 그대로 어, 의뢰가 들어오면은 소통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 혼자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소통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까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의뢰가 들어오면은 의뢰인분에게 의뢰서를 보내드립니다. 양식을 보내드리는데 이때 주의할 점 없는지, 그리고 어떤 걸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소통의 방법들까지 디테일하게 알아볼 거고, 그리고 그거를 키워드로 도출해내는 기획 과정, 그리고 형태화하는 방법, 그리고 제안서를 보낼 때 혹은 콘테스트 제출용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지 내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정이 들어오면은 수정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고 해야 하는지, 그리고 떻게 해야지 번거롭지 않게 수정이 뭐 보통은 3회까지 무료로 제공이 되죠. 전반적으로. 근데 어떻게 해야지 추가 수정 없이 간단하게, 간편하게 수정이 좀 빨리 끝날 수 있는지,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본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실무로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다 접해야 되는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로고 잘 만드는 법 이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 내용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실무 나갔을 때 접하는 그것들 다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심지어 제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프리랜서가 됐을 때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력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멘탈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디자이너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멘탈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일단 우리는 회사의 이제 직원이 아니라 우리가 사장이고, 우리가 회사고, 우리가, 어,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리랜서로서 일단 나부터가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체력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랜서로서 살아갈 때 삶도 조금 윤택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만의 노하우들, 팁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모두 제공해 드리는 제가 직접 만든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직접 사용하셔도 무방한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가 직접 만든 브러쉬 파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컴퓨터 밑에다 붙여놓고 이게 확인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단축키, 포스트잇 크기로 만든 단축키 PDF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퀄리티가 조금 높은, 퀄리티가 좋은 그런 목업 리스트까지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직접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서체 리스트까지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강의의 강점이라고 하면요. 제 강의는요, 여러분들, 제 강의 같은 경우는요, 로고 디자인은 뭔가 소스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상세 페이지나 뭐 웹 쪽이랑은 조금 다르게 뭔가, 뭐 물론 그쪽에도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로고 디자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소스를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텍스처나 질감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요, 우리는 절대 소스를 가져오지 않고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하나 만들어서 1부터 10까지 다 만드는 거. 심지어 제 강의는 기존 서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로고 디자인에 직접 사용하는 서체를 직접 개발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고 디자인의 전반적인 툴이 아니라 기능 같은 것들을 사용되는 노하우 같은 것들을 그냥 다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다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 제 강의가 가장 중요한 게 그 글자를 직접 만드는 시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는 물론 뭐 소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 요즘엔 한 번씩 보면은 서체를 사용하지 말고, 우리만의 서체를 개발을 해주세요. 서체를 개발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우리는 이런 클라이언트 분들을 통해서 수익화가 일어나서 그게 모이고 모여서 목돈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수익화가 일어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다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체까지도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플러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툴 스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네모는 이렇게 그려요. 원형은 이렇게 그려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진짜 로고 디자인.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로고 디자인을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로고 디자인을 딱 하고 내 작품을 봤을 때, 뭔가 좀 아쉬운데? 뭔가 좀 디테일이 부족한데?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제가 다른 데서 배운 건 아니고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이제 많이 파고들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툴 스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디자인의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제 한 강의를 통해서 얻어 가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조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1주차에서는요, 로고 디자인의 핵심 기법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요. 제 강의에서는 매번 강의 때, 과제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기법을 사용을 하세요. 이 기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키워드 뽑아냈죠. 그럼 그 키워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양이, 뭐 사과, 건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이 세 가지가 나왔을 때, 이 세 가지를 형태적으로 담아내려면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창조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더 덜어낼 수 있도록 내가 만든 이 키워드를 형태적으로 조금 합칠 수 있는 그런 기법들, 형태화하는 기법들을 다양하게 배워볼 거고, 그리고 제가 로고 디자인을 지금까지도 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3포인트에 맞춰서 로고 디자인을 만드는 형태화하는 기법들을 배워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1주차는 거의 형태화 기반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래픽 모티프를 전개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요, 로고 디자인만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뭔가 이 로고 디자인을 응용하고 파생시켜서 뭔가 조금 더 다양한 방면, 다양한 매체에 활용할 수 있는 모티프, 그래픽 모티프가 없을까라는 거를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는 것도 제가 심볼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패턴화를 시키고, 뭐, 사인에도 적용을 하고, 요런 식으로, 그래픽 모티프로 이제 파생시켜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그래픽 모티프를 만들 때 사용하는 핵심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사용을 해서 내가 만든 로고 디자인의 활용성을 조금 더 높여서 클라이언트에게 내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결국에는 설득력을 높이는 과정인 거죠. 이 그래픽 모티프를 만드는 게. 그래서 그래픽 모티프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설득력을 높여서 내 디자인에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까지, 그래픽 모티프 만드는 방법들까지 배워볼 예정이고, 이 그래픽 모티프가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 내 로고 디자인을 딱 봤을 때, 이 디자인은 활용성이 되게 좋구나. 활용도가 높은 디자인이구나. 라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관성 있는 브랜딩의 설계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브랜딩이라는 게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스토리텔링의 유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관성 있는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어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이런 그래픽 모티프를 만드는 방법들도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브리핑 실제 예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도출을 하고 기획을 하는지 그런 과정들을 함께 배워볼 예정이고, 과제로는 제가 임의로 다른 브리핑을 가져와서 그 브리핑을 여러분들이 기획을 해서 어떤 식으로 기획을 했는지 보고 로고 디자인을 만들어서 컨펌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은 클래스에서는 하나의 브리핑 예시를 가져와서 같이 분석을 하면서 이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을 할 때 브리핑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키워드를 도출을 하는지, 그리고 키워드를 도출을 해서 무드보드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방법들까지 다 배워서 내가 형태화하기 전에 일단 기반을 좀 단단하게 다지는 그 기획 과정을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강의는 뭔가 진짜 막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것처럼 막 툴을 이렇게 배운다기보다는요. 막 그렇게 막 툴을 막 심도 있게 배우진 않아요. 제 강의는. 툴을 막 그렇게 막 하나하나 막 잡아가면서 배우진 않고요. 혹시나 모를 여러분들의 제 강의를 잘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정도로만 툴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도형 툴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이 도형 툴을 응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 5분? 길어봤자 한 10분 정도만 다루고 넘어갈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런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 도형을 이용해서 그리드를 만들 거예요. 기준선을 만들어서 그 기준선 안에 내 심볼이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안정적이고 균형감 있는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리드를 활용한 심볼을 제작을 해보는 시간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을 만들고 나서 제안서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제안서를 왜 잘 만들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라우드 콘테스트에 우승한 작품들 보면은 그 포트폴리오를 다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우승한 작품들을 보면은 대부분 로고 디자인이 다 되게 눈에 잘 띄게 어필을 잘 해놨어요. 목업도 그렇게 다 응용을 잘 해놨고요. 그래서 그만큼 내 디자인을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요. 포트폴리오나 제안서를 거기에 좀 맞게끔 잘 만들지 않으면은 내 디자인이 오히려 조금 죽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떤 식으로 제안서를 구성을 해야지 클라이언트에게 내 디자인을 잘 어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배워볼 거고, 이런 제안서를 함께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1주차 때 과제는요, 물론 브리핑을 보고 키워드 도출해서 그거를 형태화해서 여러분들은 제안서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서까지 로고 디자인에서 기획부터 로고 디자인에서 제안서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큰 틀을 피드백을 해드리겠죠. 그래서 이런 제안서까지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최종이 되고 픽스가 되고 나서 원본 파일을 보낼 때 우리 디자인이 클라이언트가 조금 원활하게 잘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매뉴얼이라는 게 필요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 분께서 내 디자인을 잘못 사용했다가는 내 디자인이 알맞지 않게끔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를 하고자 최소한 이렇게 매뉴얼 정도는 좀 전달을 해드려야 돼요. 근데 가끔씩 아마추어나 초보자분들을 보면은 그냥 아트보드에 디자인 하나만 딱 올려서 원본 파일입니다 하고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내는 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좀 모범적인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본 매뉴얼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내 디자인이 조금 원활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 클래스에서는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원본 매뉴얼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2주차에는요, 로고 디자인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줄 수 있는 툴을 배우게 돼요. 내 디자인이 조금 심심해 보인다. 내 디자인이 디테일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보인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꿀팁 같은 툴 기능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인데, 조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평면적인 디자인도 조금 원근감을 넣어서 약간 좀 입체적으로 좀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 그런 식으로 조금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습을 조금 툴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런 3D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툴 기능들을 배워볼 예정이고, 그리고 2주차 클래스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애칭 브러쉬로 만든 파나 스타일의 로고 디자인을 제작을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요, 이런 브러쉬 표현들이요. 하나하나 다 제가 직접 만든 브러쉬를 적용을 한 거거든요. 이런 애칭 브러쉬까지 하나하나 소스를 직접 다 만들어서 이런 빈티지한 디자인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파생시켜서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해서 조금 확장성을
넓혀서 다양한 로고 디자인을 도출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강의는 이런 소스들까지 하나하나 다 만듭니다. 만드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요. 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트 브러쉬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직접 이런 애칭 브러쉬를 같이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워프 기능을 통해서 이런 생동감 있는 타이포그래피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3주차에는요, 3주차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3주차는, 타이포그래피 시간입니다. 뭐, 워드마크를 만들 때 조금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글 서체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영문 서체에 대해서도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서체를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론적으로 조금 다루는 부분들이 좀 3주차에는 많아요. 그래서 한글 구조에 대해서, 한글 서체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익히게 되고, 영문 서체 구조에 대해서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 강의 때도요, 이 이론을 배우고 나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글자를 만드는 게 조금 원활해지셨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조를 알고 나면은 서체 만드는 게 사실 시각적 보정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작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로고 디자인을 만들 때 이제 사용되는 서체 개발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을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로고 디자인을 할 때 서체를 만들게 될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서체를 만들 때 그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배우는 시간도 가질 거고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영문 서체를 개발을 하고 그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비주얼적으로 같이 담아내는 것까지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글 서체를 기존에 상용화되어 있는 서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한글 서체를 만들어서 로고 디자인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앞전까지는 우리가 뭐 한글이든 영문이든 다 만들었다면요. 요 시간에는 이제 기존 서체를 활용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서체 구조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체를 딱 봤을 때, 이 서체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서체를 변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고쳐야겠다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서체 구조에 대해서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 서체를 활용한 워드마크까지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4주차 클래스에서는요, 캐릭터 로고 디자인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실 거예요. 캐릭터 로고 디자인 하면은 뭔가 그림을 잘 그려야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캐릭터 로고 디자인이 그림을 잘 그리면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림을 잘 그리면 잘 그릴수록 조금 현실감 있게 잘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동세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로잉을 실무에 나가서도 일을 하면서도 꾸준히 드로잉을 공부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일단은 우리가 드로잉을 그림을 우리가 그렇게 막 뛰어나게 그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뭘로 작업하나요? 디지털로 작업을 하죠. 디지털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의 장점을 조금 활용을 해서 내가 똥손이더라도 조금 더 캐릭터를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캐릭터의 표정이나 캐릭터의 동세, 그리고 캐릭터에 담긴 스토리를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배워볼 예정이고, 그렇게 캐릭터가 완성이 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캐릭터라는 게 보통 이제 컬러링 작업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색깔이라는 걸 입히게 되는데, 색깔만 입히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의 밀도를 조금 더 올려서, 조금, 뭐, 밀도를 올린다는 게 약간 어둠이랑 빛을 표현을 해서 조금 완성도를 높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두움이나 하이라이트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스티플 브러쉬, 화면에 보이는 이런 스티플 브러쉬, 이게 즉 뭐 점묘 브러쉬죠. 점묘 브러쉬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 캐릭터의 밀도를 쌓아서 내 캐릭터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뒤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도트 질감의 텍스처를 만들어서요, 내 캐릭터에 적용을 해서 밀도를 쌓아서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펜툴로 이렇게 내가 스케치한 그림을 그렸다면은
이거를 조금 더 정감 가는 그런 손그림 스타일로 만드는 방법들까지 배워서 우리가 다양한 캐릭터의 컨셉을 표현할 수 있는 스킬들을, 노하우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텝 1, 스텝 2, 스텝 3 보시면은 점점 질감이랑 밀도가 쌓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 캐릭터를 그냥 스텝 1, 이 단순한 단계에서 끝을 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서 조금 더 클라이언트에게 내 디자인에 대한 조금 어필을 좀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질감 처리나 그런 것들을 배울 예정입니다. 자, 5주차 클래스는 캘리그라피랑 전통적인 로고 디자인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거의 타이포그래피 다음으로 어려운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드로잉이라는 거는 우리가 연필만 있으면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캘리그라피라는 거는 먹붓이 있어야 되고 뭐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뭐 그렇게 거창한 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캘리그라피라는 게 뭔가 보통 대부분 직접 써서 스캔을 따서 일러스트로 가져와서 벡터화 시켜서 이렇게 작업을 하곤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러스트로 캘리그라피 느낌을 충분히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쉽게 캘리그라피를 쓸 수 있는 그런 캘리그라피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방법을 배울 거고, 그리고 그 캘리그라피의 먹붓의 질감, 대표적으로 뭐 갈필 같은 거 있죠? 이게 끝이 갈라지는 듯한 질감, 그런 거 처리를 어떤 식으로 일러스트로 내가 직접 만들어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볼 예정인데, 요런 화면에 보이시는 요런 질감이 들어간 캘리그라피 질감이 들어간 브러쉬를 우리가 일러스트에 들어있는 기본 툴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 볼 거예요. 뭐,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뭔가 이 기능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갈필 느낌을 낼 수 있는 기능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캘리그라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질감을 만드는 방법까지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앞전에 만들어 놨던 그 브러쉬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전통적인 스타일의 로고 디자인을 만들고, 그리고 판본체 스타일의 캘리그라피도 써보고, 그리고 캘리그라피 옆에 같이 많이 사용되는 낙관 있죠? 낙관. 도장 형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도장에 있는 그 낙관을 우리가 이제 같이 만들어서 하나의 전통적인 로고 디자인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캘리그라피 스타일, 글자 스타일을 우리가 써볼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캘리그라피라는 게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써서 약간 개성이 느껴지는 서체를 캘리그라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쓸때 어떤 식으로 써야지 조금 더 손으로 쓴 듯한 리얼함이 살아나는지 그런 팁이나 노하우들을 알려드릴 예정이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서체 이런 글꼴 말고도 다양한 서체 스타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뿐만 아니라 영문 스타일의 캘리그라피도 같이 써볼 예정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업해 보시면은 실무에서 일해 보시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캘리그라피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캘리그라피가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클래스를 준비하면서 기획 과정에서 추가를 한 과정인데, 굉장히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강의를 진행을 해봤을 때도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뭔가 우리가 서체를 개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조가 있는 게 아니고 캘리그라피는 말 그대로 개성이 느껴지는 서체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뭔가 재밌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조금 생각보다 어려운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질감을 내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살리는 방법들까지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6주차 클래스는요, 이론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론 위주로 진행이 되고, 이 앞전에는 일러스트를 다루는 방법들 위주로 진행이 됐더라면은 마지막 6주차에서는요, 이론 기반으로 노하우를 알려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로 제가 실제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선택받은 디자인 예시들과 탈락했던 디자인들의 예시를 보면서 같이 분석을 해보고, 이 탈락한 디자인들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고, 선택받은
디자인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 과정 속에서 그 인사이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효과적으로 로고 디자인을 만들고자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에서 좀 쓰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쓰는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로고 디자인을 만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정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 수정 사항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은 디자인 작업의 특성상 좀 추상적인 피드백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조금 부드럽게 해주세요. 뭔가 좀 사랑스럽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좀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뭐 심플하지만 화려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니거든요.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접해본 적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피드백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콘테스트에 참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수정 과정은 1, 2회 정도는 다 거치고 이제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레퍼런스 플랫폼 양날의 검이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의 디자이너 분들께서 디자인이 시작된과 동시에 핀터레스트부터 트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요, 단계적으로 보면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디자인을 뭐 1년만 하고 아니면 오늘만 하고 끝이 난다. 뭐 한 달만 하고 그만둔다. 하는 경우에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로고 디자인으로 먹고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레퍼런스 플랫폼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플랫폼을 활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울 예정입니다. 이게 레퍼런스 플랫폼이 나에게 좀 도움을 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나한테 오히려 악영향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레퍼런스 플랫폼을 현명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팁들이나 노하우들을 알려드리게 되고 그리고 6주차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랜서로 살아갈 때 체력 관리, 시간 관리, 멘탈 관리, 돈 관리, 이런 것들 프리랜서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아까 선배로서의 조언, 그런 것들도 같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제 강의에 대한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고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로고 디자이너로서 이제 필드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냥 A to Z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모두 다루게 될 거고, 그리고 심볼, 엠블럼, 캘리그라피, 전통적인 로고 디자인 스타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레터링, 워드마크,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 다 굉장히 다양한 로고 디자인이 있는데 유형이 있는데 그 로고 디자인의 다양한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저 죄송한데 저는 캘리그라피 못 써요. 아, 저 심볼밖에 못 만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결국에는 내 수익으로 이끌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심볼밖에 만들 줄 모르면은 딱 그 정도의 수익밖에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로고 디자인에 대한 유형을 익혀서 다양한 클라이언트에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스킬을 가질 수 있도록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 제가 로고 디자이너로서 비전공자로서 디자인을 시작할 때요. 어, 사실 제가 수익이 안정화가 되기까지는 한 1년 반? 2년 정도 걸렸거든요. 왜냐면은 그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요, 사실, 좀 저 스스로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제 스스로 노하우를 얻는 시간이었고, 제 스스로 스킬을 단련시키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시면요, 실제로도 그렇게 걸려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바로 실무에 투입이 돼서 내가 실력이 생기고 내가 나만의 스타일이 생기기까지 그 걸리는
걸리는 그 1, 2년의 시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초반에 디자이너로서, 비전 공자 디자이너로서 라우드 소싱에서 활동을 할 초반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었고, 그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거의 3, 4년간 모아놨던 그런 노하우나 팁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방출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고 디자이너로서 실무에 나가서 수익화가 원활하게 이끌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실무 중점으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행복한 로고 디자이너로서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클래스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 설문지를 통해서 남겨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이 좀 많아서 제가 추렸거든요. 추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전공자로서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개인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비전공자로서 첫 시작 스토리 어떤 노력을 해오셨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큰 많은 도움이 됐던 거는요, 카피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카피 작업이 뭐냐면, 일단 뭐 비엔스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작품들을 다 픽을 해두고, 그거를 이제 똑같이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연습을 할 때요, 그 밑에 깔아놓고 트레이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옆에 놔두고 내가 직접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밑에 깔아둔 거 없이. 그래서 그 카피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디자인 서적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뭐 저는 뭐 드로잉 실력을 조금 늘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드로잉에 대한 좀 열망? 욕심 같은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미술학원은 아니고 애니학원, 캐릭터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되게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고, 일단은 가장 많은 노력을 들였던 거는 카피 작업. 카피 작업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일 라이브 강의를 듣기 어려울 때 녹화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단 중요한 거는 과제는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지, 직접,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 라이브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채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녹화 강의로 듣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질문을 못 하겠죠? 물론. 근데 만약에 강의를 녹화본으로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메모를 해두셨다가 강의가 끝이 나고 디스코드로 질문 답변방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화 강의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고 디자인 감이 많이 떨어져서 디자인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로고 디자인이 어려울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다가 하다 보면은 뭔가 내 디자인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뭔가 나 자신을 조금 단련시키라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제가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카피 작업. 카피 작업을 또 많이 하는 편입니다. 카피 작업을 하면서, 아, 이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구나. 아, 이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아,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없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작업들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 눈으로만 딱 보고, 아, 이거 나중에 나 써먹어 볼 거야. 라고 하면요, 그거 내게 안 돼요. 그건 내게 절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아, 이거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써먹어야지 하고 훅 넘기잖아요. 그거 이틀이면 다 까먹어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손으로 직접 그려보잖아요. 그게 한 달이고 1년이고 가요. 그래서 제가 카피 작업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디자인이 조금 감이 떨어지고 디자인이 좀 막힌다 싶을 때는 내가 진짜 잘 만들었다
싶은 작품들을 카피를 하고 그거를 카피만 하지 마시고 또 내 스타일대로 조금 응용을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은 내 감이 점점 더 살아나고 뭔가 그때부터는 내가 손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빨리 디자인하고 싶다. 내가 빨리 방금까지 배워 이 카피한 것들 응용해서 로고 디자인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디자인 쪽으로 조금 영감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카피 작업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카피 작업이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되게 나쁜 작업 같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따라 그리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뭐 만들어서 상용화시키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뭐 위배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거든요. 물론 그걸 똑같이 만들어서 이제 상용화 시켜버리면 그거 문제가 되겠지만 내 디자인적인 스킬을 늘리는 데 사용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디자인 감이 조금 많이 떨어졌다 생각이 드실 때는 뭐 비엔스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작가를 한두 명 정도 정해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우상, 그런 롤모델을 정해놓고 그 롤모델 분이 올리는 포트폴리오들을 똑같이 만들어보는 작업들을 거치다 보면은 내 디자인적으로 감이 많이 또 다시 생성이 돼요. 그래서 한 번씩 감이 떨어진다 생각할 때는 디자인 작업 많이 해보시는 걸, 카피 작업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아이패드로 수강 가능한가요? 일단은 로고 디자인은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죠. 클라이언트 분들도 일러스트 파일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아이패드도 뭐 벡터 파일로 출력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벡터 파일로도 출력이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일러스트레이터는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 강의는 일러스트레이터 화면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아이패드로 진행하기에는 조금 제약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패드만으로 강의를 듣겠다 하면은 제 강의를 좀 100% 활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로고 디자인 판매 앞으로 전망이 밝을까요? 유튜브로 인해 포화 시장인 것 같아요. 라는 좀 예리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 로고 디자인 판매 앞으로 전망이 밝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일거리가 넘쳐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 매년 등록되는 사업자 수가 매년 120, 130만 명이 된대요. 근데 매년 그게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가 없을 일은 없어요. 자그마한 떡볶이집, 자그마한 김밥집이 생겨도 배달의 민족에 사용될 로고 디자인은 반드시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로고 디자인에 대한 일거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더 생겼으면 더 생겼지. 그리고 제가 4년 전, 5년 전 라우드 소싱에서 활동할 때랑 지금 비교해보면 지금이 훨씬 일거리가 훨씬 많다는 거를 실제로도 제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거리가 없을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일단 이분께서 질문을 주신 거는 로고 디자인으로 판매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라고 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활동할 당시에는 한 콘테스트에 20명, 진짜 많아도 일반형 콘테스트 기준입니다. 정말 많아도 3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못해도 평균 3, 40명이고 거의 저가형 일반형 콘테스트인데도 불구하고 60명에서 70명까지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진 거죠. 이게 수익화가 잘 일어난다는 것도 아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로고 디자인이라는 게 그냥 일러스트 툴 좀 다룰 줄 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획을 하는데도 방법이 있고 툴을 다루는데도 방법이 있고 내가 기획을 아무리 백날 잘해도 이걸 형태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기법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그 방법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살아남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스스로 터득하는 데까지도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릴 뿐더러 그거를 알려주는 곳이 잘 없어요.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방법을 알아야지 내가 이 포화 시장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방법만 알면, 로고 디자인을 만드는 그 방법만 알면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이 저는 더 늘었으면 늘었지,
평균적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참가자 수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저는 1대1 마켓을 통해서 들어온 의뢰도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네, 물론 그 마켓을 통한 의뢰가 들어오려면은 내가 포트폴리오가 많이 쌓여 있어야 돼요. 노출이 많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콘테스트 기준으로 봤을 때도 내가 로고 디자인을 잘 만드는 방법, 그냥 형태로 내기만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도 일러스트 툴 일주일이면 배워요. 그거 일주일 배워서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잘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잘 만들기 위해서는 노하우, 팁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방법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저만 보더라도 수익이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하시면서 뭐 방법들을 터득을 하시고 노하우들을 익혀 나가신다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로고 하나당 작업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빨리 나올 때는 10분 만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어, 형태가 10분 만에 나왔다는 거거든요. 기획이랑 뭐 형태화까지가 10분 만에 나오고 그 외에 뭐 포트폴리오로 만들면서 뭐 모급 과정을 거치면은 최종적으로 한 콘테스트에 30분에서 40분 정도 안에 마무리된 적도 많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그렇게 했는 것들이 대부분 우승했어요. 그렇게 한 것들은 대부분 우승을 했었고, 물론 뭐 더 오래 걸린 것들도 우승을 많이 하죠. 근데 그리고 많이 걸리면 하루가 걸릴 때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시간 걸릴 때도 있고, 뭐 다양하긴 한데 딱 이렇게 나온다. 무조건 난 이 시간 안에 나온다. 하는 건 없지만 보통 하루까지도 가는 적이 많아요. 디자인을 이제 도출을 하는데, 형태화하는 데까지, 기획 과정까지 포함해서 보통 하루까지 걸리는 적도 많은데, 정말 짧을 때는 1시간, 정말 길 때는 하루, 길면 이틀. 이렇게 걸릴 때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나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디어를 핀터레스트에서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핀터레스트는요, 좀 악영향이 많아요. 아이디어를 얻는다기보다는 인사이트를 막 이렇게 딱딱 얻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내 머리를 좀 과부하시켜서 좀 아이디어가 좀 안 나오게끔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핀터레스트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보통 아이디어를 핀터레스트에서 많이 얻잖아요. 근데 저는 핀터레스트를 조금 선호하진 않고요. 저는 아이디어 얻을 때 사진을 봐요, 차라리. 뭐 사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를 표현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핀터레스트에서 고양이 그림,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고 로고 디자인의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고요. 구글에 캣 쳐서, 아니 고양이 쳐서 나오는 사진도 진짜 수만 가지의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 사진들을 봐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포즈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상황에 놓인 것들,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구도의 사진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거든요. 사진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사진에서 얻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는 가방에 항상 수첩 같은 거를 들고 다녀요. 수첩에 들고 다니면서 길 가다가 저거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싶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메모를 하고 그게 왜 좋았는지 좋은 점이 뭔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얻어서 뭐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걸 계속 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편이고 이렇게 한마디로 화면에 이제 만들어진 로고 디자인의 결과물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보통 실제로 내 두 눈으로 보는 뭐 실사 사진, 뭐 사진들 아니면 실제 내가 나가서 보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영감을 좀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진 것들을 보고, 저거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좋겠다. 라는 것들은 바로바로 메모장에 메모하고,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내가 이 아이디어를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게끔 아카이빙은 무조건 해놔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수익화가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수익화가 일어나기까지는요, 물론 초반에도 수익화가 일어나긴 했어요. 물론 뭐 한 달에 뭐 30만 원 낼 때도 있고, 뭐 100만 원 낼 때도 있고, 200만 원 낼 때도 있고, 보통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평균적인 수익화가 일어난 거는요,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년 반? 1년? 한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좀 오래돼서 그렇게 막 세밀하게 이렇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년 반?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좀 안정적으로 수익화가 나야겠죠?
일단 로고 디자이너로서 수익화가 일어나서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려면 안정적인 수익화가 보장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그만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노하우나 팁들을 축적을 하는 데까지 어, 한 1년, 1년 반, 2년 이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로고 디자인으로 온라인 창업을 생각 중인데 온라인 강의로만 비전공자가 배우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학원에서 일러스트, 포토샵을 짧은 과정으로 배워볼까 해서 학원 수업을 알아보는 중인데 온라인 수업만으로도 저 같은 사람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이거는 아예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 일단은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로고 디자인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대부분 툴 기반으로 해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툴을 다루는 방법들을 기반으로 좀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툴을 아예 다룰 줄 모른다. 싹 다 모른다. 그냥 진짜 나는 일러스트 키는 것만 알고, 뭐, 새 도큐멘트를 키는 방법도 모르고, 뭐, 툴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일러스트가 무슨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지, 그 자체를 아예 모른다. 생초짜다 하시면은, 오프라인 강의에 나가서 툴을 먼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툴을 다룰 수 있는 스킬에 대해서 배우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는 책도 너무 잘 나와 있지만 온라인에 그 유튜브에도 툴 강의는 너무 많잖아요. 인스타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굳이 오프라인 강의까지 가서 툴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신다면 보통 툴을 위주로 배울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 툴을 정말 못 다룬다. 난 툴을 배워야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프라인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내가 로고 디자이너로서 수익화가 일어나고 내가 로고 디자인을 잘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초적인 툴조차도 다룰 수 없다라면은 제 일기 때도 아예 툴을 못 다루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뭐 궁금한 것들은 뭐 질문 답변방을 통해서 물어보고 하셔가지고 툴 같은 것들도 부가적으로 다 배워가긴 하셨는데 조금 남들보다 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툴을 아예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정말 단순하게 툴만 배우는 게 목적이시라면 오프라인 강의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로고 디자인 강의 내용 중에 서체를 직접 제작하는 과정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강의는 서체를 한글 서체, 영문 서체, 캘리그라피 다 직접 쓰고 만듭니다. 그래서 서체를 하나하나 다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직접 그냥 막 이쁘게 만들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체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구조 안에서 뼈대를 만들어 놓고 살을 붙이는 식으로 해서 나만의 서체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됐던 질문 내용들을 다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거의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시면은 질문 답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로고 디자인을 배우면 명암 디자인과 간판 디자인도 가능해지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다른 분야예요. 완전 다른 분야고, 명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쉽게 배울 수는 있겠지만 알아보면 쉽게 배울 수는 있어요. 근데 간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로고 디자인만 배운다고 해서 명암 디자인, 간판 디자인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에요. 간판을 하려면은 뭐 소재도 알아야 되고 간판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공부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고 디자인만 배운다고 해서 명암이나 간판에 대해서도 디자인이 가능해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림이 자신이 없는데 그림 실력이 많이 부족해도 로고 만드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우리가 손으로 연필을 쥐고 스케치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물론
추천드리는 거는 강의를 들으면서 실무에 나가서도 꾸준히 학원을 다니던지 아니면 드로잉 실력을 꾸준히 늘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무조건 늘리시는 게 좋긴 해요.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아예 못 그린다고 해서 로고 디자인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툴을 이용해서 내가 똥손으로 그린 그림도 막 삐뚤빼뚤한 애들이 그린 것 같은 그림도 일러스트 프로그램이 이제 직접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못 그리시더라도 스케치만 할 수 있으시더라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강의에서 막 그렇게 막 그림 실력을 요구하는 과정이 없어요. 네. 일러스트로만 수업해 주시는 건가요? 포토샵은 안 쓰시는, 포토샵은 사용하지 않고요. 오로지 일러스트레이터에 기반으로 해서만, 어,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작권과 상표권 법적 문제의 경우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상표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땅땅땅 해서 이게 상표권 등록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 부분은 변리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진행이 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 잠시만요. 상표권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상표권 같은 경우는 변리사분과 직접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디자인, 왜냐면은 그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클라이언트 분에게 변리사분과 따로 상담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게 디자이너가 뭐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상표권 등록할 수 있어. 이런 게 없어요. 그런 딱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부부곱창 같은 작업을 하려면 드로잉 실력이 필요하겠죠?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건 필요하겠죠. 뭐 구도를 잡는 거, 형태의 구도를 잡아서 표현하는 거, 살짝 옆에서 바라본 듯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냥 구도 잡는 정도만 할 줄 아시면 되지. 막 진짜 화려한 드로잉 실력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드로잉 실력이 뛰어나면은 물론 로고 디자인에 도움이 되는 건 있겠죠. 근데 막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막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디자인 뭐 드로잉 실력을 요구하는 그런 디자인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그 디자인 드로잉 실력이 크게 로고 디자인은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그 대신에 내가 드로잉 실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로고 디자인도 조금 다이나믹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형태적으로. 그리고 로고 할 때 항상 간격이나 두께 조절이 이런 부분도 꼼꼼히 당연하죠. 그거는 아마추어나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영문 서체 같은 경우는 뭐 자간을 줄이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백그라운드가 깔릴 때는 선의 두께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인쇄를 할 때 선의 두께가 뭐 이렇게 너무 얇거나 두꺼워 버리면은 인쇄에 이슈가 생겨서 나중에 어 클레임이 들어올 수도 있다 등 뭐 이런 다양한 변수를 고려를 해서 뭐 간격이나 두께 조절에 대한 이런 부분들 다 피칭을 해드립니다. 실제로 일기 진행해 봤을 때도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정말 입이 닳도록 계속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영어 버전과 한글 버전 중에 어떤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나요? 영어 버전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유사성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어떤 식으로 서치하거나 안전장치를 하시나요? 일단은, 음, 일단은 1차원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계속 서칭하고 보다 보면은 똑같이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좀 많은 남의 작품을 너무 내 머릿속에 많이 담지 않으려고 해요. 뭔가 이게 추상적인 답변이긴 한데, 그리고 조금, 내 디자인이 조금 흔해 보인다. 조금 남들도 생각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형태적으로 조금 한 번 더 꼬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형태적으로 차별화도 생기면서 저작권적 상에서 저 유사성 문제로부터 약간 좀 해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너무 이게 이 디자인이 내가 봤을 때는 너무 평범하고 남들도 생각할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지막에 한 번 더 서칭을 해요. 직접 내 디자인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디자인이 좀 평범한 디자인이고 남들도 생각할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다. 조금 저작권 이슈가 생길 것 같다. 할 때는 형태적으로 한 번 더 꼽니다.
그러면 조금 더 차별화가 생긴 디자인이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좋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작권 문제를 조금 피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모급 작업도 일러스트레이터 베타 버전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제 강의 같은 경우는 모급 작업에 대한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는, 모급은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데, 파일을 통해서 포토샵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네. 모급 같은 경우는 그 요즘에 뭐 일러스트레이터에 보면은 그 벡터 파일에 바로 모급 적용하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그걸 사용하진 않아요. 실제로 사용하진 않는데, 물론 퀄리티 있는 목업을 만들려면은 결국에는 포토샵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강의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 베타 버전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목업 과정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토샵으로 네, 직접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화 학원을 다니셨다고 했는데 어떤 걸 배우려고 다니신 걸까요? 어,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데 포즈가 뭔가 어색해. 딱딱해. 뭔가 손가락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디가 엄지고, 어디가 엄지인지 모르겠고, 엄지가 막 이렇게 된 적도,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뭐 엄지가 바깥으로 나가 있어서 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적도 있고, 그리고 뭔가 달리는 걸 표현을 했는데, 뭔가, 달리는 자세가 아닌 것 같고, 뭔가 동세가 좀 이상하다. 라는 게 조금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디자인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좀 리얼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만화학원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미술학원 가면은 일반적인 미술학원 가면은 뭐 소묘나 뭐 그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형태화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캐릭터 학원을 가면은 전반적으로 인체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뭐 달릴 때는 뭐 어디가 뭐 앞으로 튀어나오고 뭐 이런 것들, 뭐 동세 같은 무게 중심이 어디에 실려서 뭐 어디가 부각이 되고 그래야지 조금 더 달리는 동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만화 학원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인체 중심으로 배우고 싶어서 만화 학원을 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질문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제 강의는 보통 2시간씩 진행이 됐었고요. 근데 대부분 초과가 됐었어요. 뭐 2시간 반, 뭐 3시간 할 때도 있었긴 한데, 웬만하면은 한 2시간 안에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그만큼 내용이 너무 많아요. 내용이 진짜 많아서, 어떤 거는 한 강의에 준비된 그 페이지가 60페이지 정도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은 페이지가 있었던 것도 있어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 한 2시간 정도? 넉넉 잡아서 한 2시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초과되면은 녹화 강의 통해서 시청하시면 큰 무리 없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에 대한 세미나는 여기서 이제 끝마치고요. 과제나 디자인 작업한 거 피드백도 해주시는 거죠. 일단은 이거 중요한 내용이네요. 과제에 대한 피드백은요, 일단 만약에 여러분들의 작업을 하시면은 그 중에서 일단 피드백 라이브를 진행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피드백 라이브를 진행을 하는데, 이때 1시간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라이브를 통해서 하는 건 조금 무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하는 그런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골라서 추려서 대표적으로 라이브를 통해서 피드백을 진행을 해드리게 되고, 그리고 다른 개인적인 피드백 같은 경우는, 디스코드 통해서 개인 작업물에다가 코멘트식으로 간단하게 달아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조금 더 1대1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봐주세요 하시는 분들은요. 그 라우드 소싱 클래스 결제하실 때 보시면은요, 피드백권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 피드백권을 구매를 하시면은 저랑 라이브를 통해서 1대1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 그 피드백권을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디스코드를 통해서 간단하게라도 코멘트를 달아서 피드백을 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라이브 피드백 시간에는 모든 분들을 다 해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한 2시간, 3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브 피드백 때는 추려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리고, 네, 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실까요? 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제 작업이 아니라, 이 세미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수업 들어보시고 다들 로고 디자이너로서 많은 성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셨고요. 다들 일하고 오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다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제 강의, 세미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제 세미나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